팀장도 이런 피드백을 제대로 주는 거를 배워서 팀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죠. 피드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관리자의 44%는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일수록 피드백을 전달한 이후에 자신의 업무로 다시 복귀하기까지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더라. 어려워하더라. 그것 자체가 감정적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 한번 하고 나서요, 내 업무 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꼰대 소리 들을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꼰대가 MZ들한테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라 MZ들이 꼰대라고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바뀌기를 위해서요, 피드백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하고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와, 이건 참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우리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서, 와, 김대리 너무너무 이거 참 좋아요. 근데 이것만 좀 바꿔줘요. 그러면 참 좋을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도 많이 쓰고 피드백 많이 해요. 그런데 피드백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구간이 있죠. 계약서 안 들고 왔어요? 내가 분명히 챙겼는데. 네. 계약서 안 들고 왔어요? 계약서 들고 오라고 내가 말했는데. 실수한 거죠. 실수했어요. 내가 지난번 준희 씨 계속 실수하는 것 같아서 실수에 대해서는 피드백해 보라 그랬죠. 그런데 얼굴 굳어주고 대답도 안 하고 나가죠. 경영자는 저걸 내가 저걸 살려 죽여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죠. 경영자는 반복되는 직원들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존 가트만 박사는 5번의 긍정적인 신호를 준 다음에 비판적인 피드백을 해라. 이렇게 조언까지 한단 말이죠. 5번 긍정적 신호 발견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2년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2년 된 신입 직원이 있는데 전산 데이터 입력할 때 매번 틀리고 누락하는 똑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챙겨도 차라리 내가 챙기주고 말지 저 친구한테 2개만 챙기라 그러면 하나는 빼먹어요. 네, 하나만 챙기라고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챙겨야 돼요. 데이터 검토나 메모 등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발 노트 좀 가지고 다니고 메모 좀 해. 노트가 없으면 핸드폰에라도 메모해. 메모 안 하죠. 잠깐만요. 맞다. 반복되죠. 열받죠. 그래도 피드백, 비판적인 거 하면 안 됩니까? 업무 강도도 절대 세지 않고 칼퇴하고 여유 시간도 난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5분만 전산 돌려보면 오류들 다 발견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인데 10번 넘게 말하고 전산 돌려보는 것까지 알려줬는데도 안 한다. 바빠서 안 한다. 그럼 내 이해는 하겠다. 근데 보면 쇼핑몰 하고 있는 거죠. 팀장도 이런 피드백을 제대로 주는 거를 배워서 팀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경영자도 마찬가지죠. 피드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관리자의 44%는 부정적 피드백을 주는 상황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일수록 피드백을 전달한 이후에 자신의 업무로 다시 복귀하기까지의 집중력을 발휘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더라. 어려워하더라. 그것 자체가 감정적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피드백 한번 하고 나서요, 내 업무 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꼰대 소리 들을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꼰대가 MZ들한테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라 MZ들이 꼰대라고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바꿔서 보면 그런 치지만도 있다는 겁니다. 리더나 담당자가 목표를 향해서, 즉 고객을 향해서 어떻게 이 공을 넘겨야 되는지 동역자로서 바로 옆에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자리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 기본적인 리더의 위치는 평가자의 위치도 아니고 고객의 위치도 아니고 담당자 옆에 서 있는 리더의 위치예요. 담당자 옆에 서 있는 동료의 위치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를 할 때 배달의 민족의 한명수 상무님이 와서 피드백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 문화 이야기하면서 그냥 쓱 지나간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 귀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경영자 CEO실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CEO실에 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쪽에 책장이죠. 책장이 있습니다. 주로 출입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출입문이 이쪽에 와가지고, 자, 여기에 의자가 통상 한 3개씩 있습니다. CEO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 앉아 있죠. 그러면 직원이 오면 주로 어디 앉습니까? 이쪽에 앉아요. 자, 여기에 부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앉으시고, 대리 앉아요. 사장님 어디 앉습니까?
여기 앉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이고 대부분의 경우 여기 앉아서 말씀하시는 분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가인지 경영을 좀 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이동해요?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CEO가 여기 앉아 있어요. 주로 이런 대화를 하죠. 이게 마주보는 대화입니다. 마주보는 대화예요. 이게 협상형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 입장 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뭐 영업부 입장에서는요, 아니 저희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대화가 나왔다. 그러면 그 대화가 촉진적이지 않는 거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한명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대화를 할 때에 마주보는 대화를 하지 않고 한 방향 대화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분 사무실이 있는데 그분은 사무실 같이 쓰는 사무실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앉아 있대요. 여기가 책장이에요. 책장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에 자 배달의 민족은 언제나 자기 자리가 있으면 그 옆에 그 보조 의자를 다 놔둡니다. 여기 한명수 상무님 의자뿐 아니라 배달의 민족 사무실을 저도 직접 가봤잖아요. 가보면요 의자가 있으면 작은 의자가 하나씩 더 있어요. 스툴 의자 같은 거예요. 하나씩 더 있어요. 여기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도 있어요. 이런 의자를 하나 더 놔뒀어요. 하나 더 놔두고 언제나 회의실 가지 말고 일하다가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도 스툴 의자가 하나 더 있어요. 작은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자, 한명수 상무님도 여기 앉는 거예요. 뒤 의자가 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모니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물론 한 방향 보기 이 말은 의미적 단어입니다. 물리적 단어는 아닙니다만, 물리적으로도 한 방향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옆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주도적이 되더라. 상대방이 주도적이 되더라. 요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음료가 있어요, 음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오브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보면서 뭔가 물건을 만지면서 뭔가 가져온 뭐 디자인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여기서 서서 요거 보면서 대화한다. 요런 이야기를 컨퍼런스 때 쓱 지나가면서 했는데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제 귀에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적용을 빨리 하잖아요. 적용을 빨리 합니다. 제 자리도 있습니다. 제 자리는 열려 있긴 합니다만 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앉아 있고 저희 멤버들이 들어오면 이쪽에 의자도 있고 이쪽에 의자도 있었어요. 물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리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전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자리에 없는 경우는 여기를 그냥 회의실로 쓰는 그런 컨셉입니다. 아니, 회의실 실제로 씁니다, 저희.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주로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앉기도 하고, 제가 여기 앉았죠.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저희 동지실에서 가끔 주의를 주는데,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주의를 주는데, 이거 바꿨습니다. 저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테이블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좀 모자라가지고 여기 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은 의자 하나 놔뒀죠. 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 한 명이 있어요. 여기 언제나 한 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칠판 하나 갖다 놔.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면 어디 앉습니까? 여기에 앉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고 저는 여기에 앉아 있죠. 그럼 모니터가 여기에 있어요. 노트북 여기 있고 이쪽에 뭐 책 좀 있습니다. 책 거의 없애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한 방향을 바라보니까 일단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왜요? 여기서 이게 글쎄요, 한 1.5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가까워요, 이게. 한 50cm 됩니까? 옆에 앉아 있으면? 가까우니까 작은 목소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다른 사람도 앉아 있거든요. 벽이 있긴 하지만 위에가 뚫려 있습니다. 파티션스러워요.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에는 한 방향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주 보지 말고 한 방향 보기를 할 때 물리적으로도 한 방향 보는 관점에서 피드백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옆에 앉아 있는데 승질 못 냅니다. 옆에 앉아 있는데 승질 못 내요. 이렇게 손가락질도 못 해요. 옆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드백은 나누는 거라는 겁니다. 피드백을 준다가 아니라 피드백을 나눈다라는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피드백은 주는 게 아니다. 피드백을 준다는 말은 이미 반대편 코트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발신자, 수신자 관점으로 하지 말고 서로 나눈다는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피드백은 그 자체로 긍정, 부정이 없어요. 피드백은 그냥 그 자체로 긍정적입니다. 그 자체로 긍정적이에요. 기획, 보고서를 사람과 분리하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김 과장이 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김 과장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제3자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기획서를 가져와서 레포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레포트를 보고 이건 누가 했어? 김 과장이 그 정도니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말고 사람으로 가지 말고 기획서를 제3자로 보는 거예요. 기획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기획서 얘는 왜 이래? 이 기획서는 뭐가 문제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싱크를 맞추는 거. 싱크를 맞춰야 되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과업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 써야 됩니까? 피드백보다 싱크를 맞추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도록. 왜요? 그 실행을 내가 할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할 거니까 그가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핵심 원리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습관이 만들어져요. 자, 새로운 기존 습관에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작은 행동을 하면 바로 박수를 치거나 웃어주는 거예요. 자, 양치하면 스쿼트 2개 한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양치질은 하잖아요. 근데 나 스쿼트를 안 해. 그러니까 양치하면 스쿼트 20개도 아니고 2개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타이니 헤빗이에요. 이렇게 작은 습관을 하도록 피드백해 주는 것이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자, 커피 타면서 오늘 할 일 1개 생각하기.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그거 할 때 오늘 해야 될 일 생각하기.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뭐예요? 파블로프 교수의 조건 반사 개의 실험.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그 박사의 행동 이론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치와 동기와 이 프롬프트가 자극이거든요. 트리거입니다. 일종의. 트리거에 따라서 액션 라인은 점점 커진다. 그것이 반비례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능력이 많으면 좀 동기가 부족해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동기가 높으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트리거를 관리해라. 이 트리거가 뭐예요? 네, 포그 헤이비어예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고요. 포그의 습관,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B는 네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동은 동기와 행동 능력과 트리거다. 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이 행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화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데 경영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 피드백 크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행동 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가 관리할 수 있는 신호인데 신호는 3가지예요. 시간 신호, 공간 신호, 상황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신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 이거 직원들 리더십 키우려면 오전 10시 반 정도가 되면 사무실 한번 도세요. 이때는 뭐예요? 시간 신호를 준 겁니다. 공간 신호가 뭡니까? 직원들과 리더십을 키우는 팀장이 되려면 사무실 들어올 때 간단한 간식 사와보세요. 이거 어때요? 공간 신호가 되는 겁니다. 상황 신호는 어때요? 이거 직원들 리더십 키울 때 내 경우는 회의 시작할 때 2명 딱 잡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때요? 신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직원 칭찬하세요. 직원들에게 작은 선물 주세요. 직원들을 위해서 뭐 한번 격려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시죠?